네, 채널A가 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지만 검찰과의 유착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녹음 파일도 없다. 모든 건 기자의 자발적 행위였고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결과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꾸준히 취재 보도해온 MBC 보도국의 장인수 기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MBC 인권사이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니까 50페이지가 넘던 장문이던데 다 읽어보셨죠? 네. 예,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깁니다. 예. 원래 기자들은 이렇게 잘 길게 안 쓰거든요. 네. 내용이 없으면. 네. 되게 특이하게 길게 썼더라고요. 무슨 네. 편지를 저도 몰랐는데 어디죠? 서울중앙지법 우체국에서 발송했더라 뭐 이런 걸 막 조서에서 써놨더라고요. 예. 이런 걸 왜 써놨는지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네. 그게 답니까 지금 총평이? 아무튼 총평이-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조사 결과요? 예. 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예.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조사했는데 네. 확인한 게 별로 없다. 이거 한 문장이면 될 조사 내용을 50몇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예.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계속 읽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이 없다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릴 게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몇 개 쪼개서 좀 질문을 예, 드려볼게요. 이동재 기자와 그 검사장 한동원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검사장과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녹음 파일이요? 네. 그 확보 못할 거라고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도 나와서 이거 안 밝혀질 거다. 네, 그런 말을 이렇게 했었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뭐 저도 처음부터 이게 검찰하고 채널A가 이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요. 네. 예. 이게 뭐 도둑이 자기가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뭐 진실을 밝힐 수가 없죠. 예. 다만 이제 딱 하나 이 보고서 읽으면서 처음 네. 읽자마자 딱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채널A 그 조사 보고서 보니까 이동재가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다 지워서 초기화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 네. 그냥 그거 하나 저는 딱 건졌습니다. 이동재가 다 지워서 냈구나.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왜 그걸 초기화하고 포맷을 했을까요? 거기 이제 밝혀지면 안 되는 뭔가 중요한 게 들어 있었겠죠. 예. 근데 이동재 기자는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밝히기를 여기에는 많은 취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지웠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기자로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어떤 걸 취재하면 네. 정말 이게 이제 어떤 취재원마다 다 다른데 취재원이 이 내용은 회사에도 보고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해서 네가 이거를 네 장관한테 보고하면 나는 제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종종 이걸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이 취재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취재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대략의 경우 그런 취재원도 어떤 식으로 만난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네. 뭐 회사로 먼저 제보가 들어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합니다. 기자는 보고가 생명입니다. 거의 군대 군인과 다름없거든요. 네. 이 취재할 때는 네. 굉장히 조직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좀 경직돼 있고 하긴 하지만 네. 근데 얘는 그동안 자기가 취재했던 내용, 자기가 만났던 걸 회사에 절대 보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걸 지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 회사가 채널A 경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자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많은 경우에 MBC도 그런데 회사 겁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지금 노트북 MBC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2018-03-000090에서 이게 회사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 핸드폰도 회사에서 사준 거고 이 핸드폰 비용도 회사에서 내줍니다. 네. 당연히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호칭을 그냥 이동재 기자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어떤 게 있냐면 검언 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이철씨 지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사실 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이 기자와 백 기자가 통화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와 예. 관련해서 네. 지 씨한테 그 검사장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네. 들려줘야 되나 지 씨한테 뭐 이거를 둘이 이렇게 상의하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백 기자 전화에 녹음이 돼 있다는 건지 백 기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지 일단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요. 네. 거기 이제 보고서에 황당하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50몇 페이지를 썼으면서. 근데 이제 아마 백 기자의 핸드폰에서 그 내용이 나왔거나 아무튼 백 기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일단 그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죠. 예, 그런 식의 대화를 검찰의 누군가와 나눴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들려주려고 한다라고 이동재 기자가 이제 자기 후배인 법조팀의 백 기자한테 그걸 얘기했고 아마 백 기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는데 거기서 끝나서 예. 제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명칭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네. 포인트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걸 좀 그렇죠. 질문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하나만 더요. 네.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씨 지인에게 읽어줬다는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예. 그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100% 거짓이고 창작이다. 법조 출입 6개월만 하면 5분이면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 100% 그냥 지어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녹취록을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기자들이야 뭐 이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렇게 통화한 걸로 해갖고 작성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뭐 법조 6개월 출입하지 않아도 법조 네. 출입 안 해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예. 그 본인이 녹음한 거는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무슨 성대모사를 시킨 건지 그러면 네. 그 검사장 목소리를 왜냐면 그 검사장이 누군지 땡 모식이라고 특정을 해주고 그 윤석열 책주근이라고 하고 확인을 해줬잖아요. 검사장이 누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들어봤을 때 그러면 그 검사장의 목소리여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제보자가 확인한 건 그 검사장 목소리가 맞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 제3의 인물을 너는 이제부터 그 검사장인 거야. 그래서 네. 그 검사장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 자, 이런 내용을 나한테 통화로 얘기해. 그럼 내가 녹음할 거야. 네. 이렇게 하고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 기자가. 예. 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예.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 상상력 자체도 힘들고 그렇게 일을 꾸미기도 힘들고 예. 누군가 성대모사로 그렇게 검사장 얘기를 했다는 것도 글쎄요. 잘 믿기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 PC를 초기화하고 포맷을 해버렸는데 지금 일단 검찰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동재 기자의 이 핸드폰과 그 PC의 내용은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동재 기자가 지금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수사의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수사 당국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도 이제 수사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검찰이 계속 MBC에 자료를 달라. 네. 몇 차례 공문을 보내서 그러다가 저희가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 그런 요청도 이거 이제 수사 관련 기법이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검찰이 달라고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줬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근데도 너희가 안 준 마지막 그거를 줘.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냥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MBC 거는 가져가봐야 거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지 씨와 저희 제보자인 지 씨와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 그죠? 그리고 거기서 노트북으로 본 녹취록 내용,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미 채널 A에서도 확인해서 제출을 했고, 그런 녹취록이 있었다는 거를. 근데 이제 통화 파일만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기자와 그 검사장이 통화했는지. 네. 이거는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 제3자들의 통화니까. 근데 자꾸 이제 MBC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게 검찰이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
그 사실 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거꾸로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을 왜 그럼 사전 단계에서 검찰은 확보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사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채널A나 검찰이나 증거를 없앨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초점은 이동재 기자가 그 검사장과 실제로 통화를 했고 통화가 녹음이 되어 있고 녹음 파일이 어딘가 있는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전 단계에서 풀려야 되는 문제는 그 검사장이 누구냐.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실명을 해도 환동훈 검사장이 맞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유 이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4월 그 10일인가요?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이때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와 김차수 전무가 방통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검사장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보도를 장윤수 기자가 직접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 겁니까? 채널A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제 대화 내용을 예. 시간 되나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예. 방통위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 대화의 내용을 검사와 나눈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회사 측의 질문에 대해서 yes, no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재 네. 기자가 답변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채널A 대표가 네. 그것을 워딩 바이 워딩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라고 하니까 다시 대충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 녹취록 같은 취지의 이야기는 했다. 예.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기자와 검사 측과의 녹취록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발췌 내용이 있죠.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검사장이 맞냐? 라고 하니까 회의 끝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검사장인지 아닌지만 얘기해라. 검사장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네. 여기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방통위 위원들이. 방통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름 안 물어볼 테니까 검사장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검사장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랑 그런 내용에 통화한 것도 맞고 네. 그 검사가 검사장인 것도 맞다. 방통위 조사받을 땐 이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채널A 대표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자신들이 방통위에서 답했던 거를 완전히 다 뒤집은 거죠. 그러면 그 검사장입니까?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검사장 네. 잠깐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냥 검사장이라고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검사장 이름 묻지 않고 검사장 맞느냐고만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는 예, 됐습니다. 검사장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러고 회의를 끝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의역의 영역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네. 그 기자가 뭔가를 취재할 때는 네. 이게 사전 취재 단계가 아니면 다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까 이제 군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보고해 살고 보고해 줬거든요. 네. 예, 보고가 허위면 허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석 네. 기자들 시절 때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하는 방법.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 그리고 전부 다 보고할 것. 뭐 기자들이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데 예. 이 기자는 대차례 제보자를 지시를 만나죠. 자기 근무 시간에 그 법조 출입 기자니까 이제 서초동에 있을 텐데 장충동 이런 데 와서 이 제보자를 1시간씩 만나거든요. 네. 이러려면 기자가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MBC 보도국의 장인수 기자였습니다.